자, 우선 이제 사정 보정을 했고,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두 번째 이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이 시간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우리 가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이다. 자, 거래 사례의 가액이 4억인데 2019년 5월 1일이다. 이 날짜에 거래가 됐다.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 자, 그런데 이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이 우리는 2020년 2월 1일이다. 이게 뭐냐? 기준 시점. 여러분,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여러분, 기준은 변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거래 날짜와 기준 시점이 이렇게 날짜가 뭐다? 다르다. 예? 다르죠. 다른데 문제는 거래 시점 5월 1일 분명 거래됐어. 분명해야 돼. 거래 시점은 뭐 한다?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돼. 그리고 기준 시점에서, 여러분, 이 기준 시점에서 거래 사례의 가액이 5억이다.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있죠. 몇 개월, 뭐 한 7, 8개월 동안 얼마 차이 있어요? 1억 골랐네요.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거래 시점이 분명하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에 사례 가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가격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시점? 거래 시점에서의 이 가액을 뭘로?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시점 수정의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61페이지에 거기에 의에 보면은 자, 사례 물건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수준, 기준의 동그라미, 기준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할 때 기준. 그럼 시험 문제는 요거 현재 시점으로 또 출제합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이때는 뭐를 해야 돼? 그럼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뭐가 돼? 이때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은 시점 수정을 뭐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거래 사례 가액이 4억이다. 똑같이 같았어요. 여러분, 몇 개월 지났어요? 우리가 8개월 지났는데도 가액이 변화가 없어. 똑같아. 그럼 이때는 가격이 똑같으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할 필요 없어. 뭐일 때만,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만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요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좋고요. 또 어떻게 돼? 이 거래한 날짜는요. 이 날짜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2월 1일이니까 뭐 우리가 1월 뭐 한 25일 아니면은 2월 10일 뭐 이렇게 가장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자, 이 지수법에 있어서 시점 수정치는 가격 변동률을 어느 정도 변동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시점 수정치는
분모는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의 지수. 지수는 100을 기준합니다. 100을 기준해요. 지수는 이때 기준 시점. 여기는 무슨 시점? 기준. 기준 시점에서의 지수입니다. 자,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이 기준 시점에서 요 날짜에서 거래 시점보다 상승을 한다. 가격이 오르면요 플러스로 가고요. 거래 시점보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뭘로 간다? 마이너스. 그러면 뭐다? 여러분 거래 시점에서보다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몇 프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 상승한 것으로 판명돼. 상승하면 뭐다? 플러스.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얼마? 1.2. 지수는 100을 기준했을 때.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뭐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변동률 적용법에서 우리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뭐를 적용한다? 지가 변동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지가 변동률이 꼭 나오거든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시점 수정치는 얼마? 1 플러스 얼마? R. 이 R이 바로 뭐가 돼? 지가 변동률이고, N은 뭐다? 기간. 2년 전 하면 여기 제곱이고, 1년 전 하면 뭐? 1승이고. 기간.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2쪽에 지역 요인 비교가 나오죠.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인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위치의 유사성인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묻는다. 자, 여러분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심해요. 용도는 같아야 돼. 그래서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뭐야?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어디? 우리 앞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우리 첫 시간 배울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여기에 사례 없으면 어떻게 돼?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죠. 우리 항상 꼭 이 말을 꼭 써야 돼. 동일 수급권 내부 또는 안에. 동일 수급권 내부 안에 있는 어디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다. 여기 없으면 여기서 구하면 돼요. 그럼 인근 지역은 이 얘기죠. 인근 지역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뭐를? 사례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 지역은 여러분 아까 뭐죠? 용도적 공통성이 있어요. 그럼 주거지역이라는 또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과정에 필요가 없다. 요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 수급권,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여기 인근 지역이죠. 자, 인근 지역인데 여기에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인데 이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그럼 동일 수급권 요 내부에 있는 유사지역 여기서 뭐를? 사례를 수집을 하자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철산동이면 여기는 뭐다? 한동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 여기서 수집하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요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니까 비교를 해야 돼. 유사지역에서 이때 사례를 수집하면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사하거든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지역 요인, 뭐가 필요하다? 비교 과정이 뭐다? 필요하다. 이때는 필요하다. 요거 또 18회 시험 정답으로 물었어요.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하다. 예? 자,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는 방법. 자, 비교하는 방법을 보면은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자, 종합적 비교법 또는 뭐가 있어요? 평점법인데 이 평점법도 비교 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것을 다 더해주는 건 총하식.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면 상승식인데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하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개별 요인, 우리 요인 비교, 지역 개별 요인 비교 시에 상승식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을 두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지역 요인 비교층,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할 때는 분모. 이런 분모는요. 분모는 사례라는 거. 분자는 뭐다? 대상.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뭐다? 위에 인근 지역. 여기는 뭐다?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뭐다? 유사 지역인데 우세 요인이 나온다. 여러분 두 지역을 비교했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뭐다? 플러스. 비교했는데 열세가 나온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뭘로?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 보시면 되겠다. 자, 문제 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또 문제 하나 나오죠. 자,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뭐죠? 유사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인다. 격차가 있어요. 표에 보니까 상승식, 요거죠? 이 상승식으로 구한 이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비교 항목이 나왔네요. 자, 평점법에 비교 항목이 나오는데 비교 항목 지금 몇 개 나왔어요? 5개. 거기 보면 기타 조건, 예?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행정적 조건이 나왔어요. 비교 항목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격차 4개 나왔네요. 그럼 지역요인 비교치는 어떻게 구한다? 자, 여러분 지역요인 비교치는 지금 뭘로 구하는 거? 평점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평점법, 비교 항목이 주어진 평점법인데 이렇게 표가 주어져요. 분모는 뭐다? 분모는 사례. 사례 관련해 보세요. 거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100. 여러분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사정한다? 100. 5개니까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이렇게 100으로 사정을 할 경우에 격차 내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 격차를 봤더니 얼마? 기타 조건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기예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2% 뭐다? 마이너스 2% 열세하다 이 말이에요. 음양이죠. 격차가 그 격차 내기 마이너스 2라는 의미는 사례 부동산을 100으로 봤을 때 2% 열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봤더니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죠.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 3% 뭐하다? 우세하다. 우세 플러스. 그리고 가로 조건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또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1% 뭐다? 열세하다. 마이너스니까. 또 접근 조건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4% 뭐다? 우세하다. 플러스 하니까. 행정적 조건은 같은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100분의 100 격차 내역 제로. 제로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죠. 자, 요거죠. 상승식은 아까 뭐예요? 이렇게 비교 항목을 전부 뭐 해준 거? 곱해주면은 상승식이고 더해준 거. 이거 더해주면 뭐다? 총합 때 더해주는 건 안 해. 우리나라 뭐를? 상승식. 다 곱해줘라. 그럼 여기 얼마죠?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8
1.99 곱하기 1.04 곱하기 1. 요거 계산할 때는 1.039 이렇게 나왔다 얘기. 원리 알면 이렇게 좀 쉬워요. 분모는 뭐다? 사례. 분자는 뭐다? 대상. 항상 주의해야 돼. 우세유인 플러스 열세는 마이너스라. 자, 그리고 564페이지 보시면은 개별 요인 비교가 나오죠. 자, 요거 네 번째. 우리는 또 물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물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물어요. 자, 물적 유사성인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부동산의 특성 중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요, 사례 물건도 목조 건물 구해야 돼요.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 물건도 아파트. 평가 대상 물건이 철골조면 사례 물건도 철골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가 대상 물건과 사례 물건은 뭐다? 동질, 같은 동질, 또 같은 유형, 동유형의 것을 수집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가능하다?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개별 요인 또 비교하는 방법 똑같아요. 우리는 지역과 똑같아. 종합적 비교법, 또 평정법. 평정법은 또 마찬가지로 비교 항목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이때 또 개별 요인 비교치 여러분이 작년에 또 2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뭐 이것도 뭐 답 5초도 뭐 안 걸린데 분모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모는 뭐다? 사례, 분자는 대상. 네? 또 우세요인이 나오면 뭐죠? 플러스. 열세요인이 나오면 뭐다? 마이너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이런 것을 잘 주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565페이지에 또 기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자,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자,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다? 1000. 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개별 요인 비교치.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가는데, 자, 한번 볼까요?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중, 이 중 600제곱미터는 뭐다? 왕경사가 되겠고, 또, 얼마? 1000제곱미터 중에 나머지 얼마? 400제곱미터는 뭐다? 평지가 돼요. 평지.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왕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 획지. 인근 표준 획지는 사례입니다. 인근 표준 획지는 사례. 인근 표준 획지 사례 기준이 100입니다.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왕경사 부분은 몇 프로? 20% 감가. 기준이 100에서 20%의 감가가 발생했다. 감가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감가는 마이너스. 또 뭐는? 우리는 임금 표준 획지와 비교했을 때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죠. 감가 요인이 없으니까 얼마?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냥 제로지 뭐. 감가 요인이 없으면 100분의 뭐? 100. 마이너스 제로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돼. 요거 얼마? 0.6. 요거 얼마? 100분의 80. 0.8이니까 곱해주면 0.48. 더해주고 요거는 0.4 곱하기 1이니까 0.4. 더해줬더니 0.뭐다? 88. 왕경사 부분, 평지 부분. 가지고 이제 구한 거. 0.88이 구하고자 하는 답. 만약 면적이 다르면 면적이 또 비교해주면 돼요. 2년 전에는요, 또 면적 다른 걸 출제했어요. 29회 시험에는. 뭐, 대상 토지는 뭐, 200, 사례는 뭐, 100, 이런 식으로. 면적이 다르면 면적도 비교해 주면 돼요. 자, 567페이지로 가서, 자, 여러분이
567페이지에 공시지가 기준법. 올해 또 출제 또 했었죠. 자, 토지를 평가할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는 반드시죠. 그럼 거기에 의에 1번에 그게 바로 14조 제1항입니다. 자, 그 2번 보세요. 제2조에 나오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나오는 또 개념이 나오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를 줄여서 대상토지라고 합니다. 자, 대상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요걸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뭘 해야 된다? 이런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정보정을 다 감안했죠? 사정보정 들어오면 안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 바로 시적 수정이 와야 돼. 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바로 요거 들어와야 돼. 시점 수정. 사정보정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뭐를? 대상 토지에 가액.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 개념. 자, 절차 보세요. 먼저 뭐를 해야 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했으니까 사례를 수집을 해줘. 그래서 거기 비교 표준지 선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 어디? 인근 지역, 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근데 없어요, 이게. 그러면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어디? 요 동일수급권, 요 동일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이 없으면 유사 지역에서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서 요걸 구해야 돼요. 요거 구했으니까 이제 뭐가 와야 돼? 시점 수정이 와야 돼요. 시점 수정. 자, 그래서 시점 수정을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5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자, 토지잖아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자, 요거는 한번 통계청, 한국은행 대신에 통계청 출제했고요. 생산자 대신에 소비자로 말을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요인 비교, 네 번째 개별 요인 비교, 다섯 번째 뭐죠? 그 밖의 요인 보정. 즉, 그 밖의 요인 보정 볼까요?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 또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할 것. 자, 요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구하는 건 다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거. 다 구하는 건 저기서 배웠지 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잘 이해해 두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 문제 나오면요.
어떤 분은 야 진짜 이거 어렵다. 뭐 박스가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거기 한번 볼까요? 비교 표준지 한번 보세요. 그 박스 안에 봅니다. 문제 568페이지. 비교 표준지 얼마? 공시지가 얼마? 얼마? 여기 얼마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여기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가인데 지가 변동일 나왔죠. 바로 밑에 얼마? 1월 1일. 여러분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에요. 여러분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부터 며칠? 10월 24일까지 기간이 몇 프로 상승했다? 5%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시 기준일을 100으로 봐요. 자, 여러분 공시 기준일 이게 100으로 봅니다. 공시 기준일부터 몇 프로까지? 예? 5%인가? 10월 24일까지 5% 뭐 했다? 상승을 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105니까 1.5다? 05지. 1.0. 응?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봤더니 지역 요인은 뭐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지역. 여러분 대상 토지가 요거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 토지가 이 비교 표준 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면은 지역 요인을 인근 지역에 소재하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한 밑줄.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개별 요인 볼까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비교 표준지는 사례잖아요. 가로 조건은 어떻게 돼? 대상은 뭘로 간다? 대상은 비교 표준지는 100인데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몇 프로? 5% 뭐다? 열세. 열세일 때 5% 열세. 대상 토지가 5% 열세인데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환경 조건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우세. 우세일 때는 뭐다? 플러스. 또 상승식으로 구하라. 상승식일 때는 곱하라. 그 밖의 요인 보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요건 얼마? 100분의 95, 0.95. 요거는 얼마? 1.2. 요 세 개를 200만 원 곱해주는 답이죠. 요거 본 시험 가면요. 시험에 요거 전자계산기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10초 안 걸려요. 보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29회 시험에는 뭐까지? 29회는 면적이 또 다른 것. 면적이 다르면 면적도 비교해 줘야 돼요. 자, 우선은 관련해서 568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자, 57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익 방식이 나오죠. 자, 이 수익 방식은 이미 또 우리가 배웠는데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 자, 수익 환원법을 보면은 거기 개념이 나오죠.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이익이나, 이나는 뭐다? 또는 이겠죠. 순수이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환원하거나, 환원은 뭐다? 요걸로, 네? 환원 이율로 환원해요. 환원하거나 또 할인율로 할인해요.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수익 가액 구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요 뒤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것은 계산이 복잡해서 요건 출제를 안 해요. 그럼 우리 출제는 어느 거 한다? 계산 문제? 출제는 어느 거? 요걸 해요. 작년에도 요거 냈어요. 작년 시험에도. 작년 시험에도 요거 수익가액 구하는 거 냈어요. 그러면 뭐를 알면 돼? 순수익과 환원 이유를 알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은 이 수익성 부동산, 여러분 수익성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기업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기업용 부동산은요, 상업용, 광업용, 공업용이야.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부동산은 기업용 부동산이고 또 무슨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두 가지가 수익성 부동산인데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뭐 수익이 없으면 이게 못 구하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는 순수익, 환원율,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 3가지가 3요소가 돼. 자, 그럼 순수익은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교재에 순수익은 여러분 순영업소득,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순영업소득 배웠어요. 여러분 대상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인데 항상 우리는 순수익 구할 때는 뭘로 구한다? 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구해. 연간 단위를 우리는 구한다. 산정은 구하는 거. 연간 단위입니다. 근데 순수익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출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 단위당. 우리 앞에 거 배운 거 다시 볼까요? 단위당. 예상되는 뭐? 연간 임대료. 여기 투자로에서 배운 거.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뭐를 배웠어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 최대의 임대료 수입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공실이 생길 수 있죠.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또 자판기 수익과 같은 기타 소득을 대주면은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 뭐가 나오죠? 이게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계속 요걸 출제해요. 요 투자론에 배운 요걸로 가지고 뭐를 계산하라? 요 순수익, 순영업소득 계산해서 여기 대입시켜라. 그럼 시험 문제 또 환원율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주어져. 10% 주면 얼마? 0.1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요걸 구하는 거 투자이론에서 배운 거죠. 요걸 가지고 계속 출제를 해요. 순수익 계산할 때는. 요거 투자이론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 자, 순수익 요것만 알면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이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저것만 우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576페이지에 환원 이율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요거 구했으니까 순수익 구했으니까 계산 문제 이제 환원 이율 알아야 요거 구하잖아요. 환원 이율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공시지가 기준법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우선 계산하는 거 잘 알아둬야 돼요. 계산하는 거 요걸 출제를 할지 거래사례비 비교급 출제 같아요. 하여튼 비중가액 구하든 요거 구하든 계산 문제는 같은데 좀 주의해 두시고 요거 작년에 출제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별표 2개 갑니다. 왜냐?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요것보다는 요쪽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좀 별표 2개 계산 문제 요거 구하는 거 출제할 텐데 요거는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표 2개. 자, 그리고 이제 환원 이율 수익가액 구하는 거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면 이제 교재 진도가 끝나는데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에서 진도 끝나고 부동산 개념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앞으로 출제될 거 위주로 해서 부동산 개념부터 부동산은 총론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개념부터 다음 주에 첫 진도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